당신의 가족부터 만족시켜라. 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하는 화이트데이였다고 한다. 12야라는 홍콩 영화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다. 남자는 심야의 일을 하면서도 여자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몇 번이나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고 새벽에 여자 집으로 차를 몰지만 타이어가 펑크난다. 결국 아침이 다 돼서야 여자 집에 도착해 겨우 얼굴을 보게 된다. 몇 개월 뒤, 이제는 새벽에 여자가 남자에게 아직도 일하는 중이냐고 계속 전화를 걸어댄다. 남자는 여자의 지나친 관심에 오히려 피곤해하면서 부담을 느낀다. 당연히 두 사람의 관계는 엉망이 된다.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것 같은 이야기 아닌가. 처녀들에게 인기 있는 신랑감 후보는 아마도 능력 있는 남자일 것이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이 일에 미치면 아내는 이렇게 묻는다. 자기는 일이 좋아, 내가 좋아? 그렇게 일이 좋으면 일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어? 남편이 책을 읽을 때에는 책이 좋아, 내가 좋아? 라고 묻기도 한다. 아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참아낼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수없이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 사랑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 그 증거만 확고하게 제공된다면 아내는 남편을 자유롭게 놓아둘 수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라도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좋다의 저자 오수키 씨가 여성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목록을 적어보게 했더니 향수, 꽃, 립스틱, 부부 커피잔 세트, 식기세척기, 팁이라고 한다. 최근에 어느 60대 경영자와 저녁을 함께한 뒤 꽃집에 갔다. 꽃을 좀 사서 사모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더니 평생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어 쑥스럽다고 하시며 거절하셨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경영자에게 아내는 가장 가까운 고객입니다. 그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 날 그 사모님은 온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남편이 결혼 생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사다 주었다는 사실을 자랑했다고 한다. 아내는 자신이 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만 가지면 무엇이든 참아낸다. 작은 꽃, 전화 한 통, 손수건 하나, 카드 한 장, 향수 한 병. 이런 것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이유는 남편이 그것을 사려고 시간을 내고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고객인 가족부터 만족시켜라. 그래야 마음 놓고 일에 미칠 수 있다. 집을 쉽게 팔려면 여심을 잡아라.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받고 파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개업소의 말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팔고자 하는 집이 우선은 중개업자들에게 매혹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수수료를 10만 원이라도 더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아무도 구경을 오지 않는다면 두서너 정거장 거리가 떨어진 다른 중개업소들에도 집을 내놓아라.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올려놓아라. 그러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근처 중개업소에만 내놓아도 되고 평상시에 매매 가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중형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 융자가 있으면 판매에 유리할 것이나 대형인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다. 집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99%가 여성 주부들이다. 남편들은
남북 문제나 지역 갈등 같은 큰 일만 생각하는지 집을 사는 것 같은 사소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대범한 분들이 많다. 그 점을 노려라. 여자들 마음에 들어야 쉽게 팔린다. 주부들은 대부분 친구들의 부엌과 욕실을 자기 집과 비교한다. 주부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부엌이며 옷을 벗는 곳이 욕실이다. 그 두 곳이 편리하고 멋있어야 한다. 보다 더 예쁜 부엌과 욕실을 위해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인테리어 잡지를 보아야 한다. 여성 잡지마다 실리는 인테리어 사진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눈여겨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인테리어 전문지를 몇 권만 보게 되면 실내 장식 재료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디서 파는지도 알 수 있다. 가끔은 업체에 전화를 해 평당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물어보고 주택 관련 전시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물어보라. 조명에 대해서도 생각하라. 조명은 집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바꿔놓는다. DIY 상점들도 자주 구경 가라. 부엌 가구는 문짝만 바꾸거나 무늬 시트지를 붙이기만 해도 멋있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틈틈이 집을 고쳐 나가면 살면서 기분도 좋아진다. 서구인들은 자기가 직접 칠을 하고 고쳐 나가면서 집값을 올려놓는데 우리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팔 때는 그 비용을 절반도 건지지 못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소품에 의해 느낌이 좌우된다는 점도 잊지 말고 소파 같은 덩치 큰 가구들은 가능하면 치워 놓아라. 그래야 집이 넓어 보인다. 모델 하우스들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아울러 팔고자 하는 가격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평창동의 어느 고급 주택은 3년 전부터 신문 광고까지 하며 팔려고 하는데 쭉 지켜보니 최근에야 처음 가격에서 20%를 낮췄다. 대부분의 경우 100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500만 원 싸게 파는 것이 더 현명하다. 지금까지 당신의 가족부터 만족시켜라. 집을 쉽게 팔려면 여심을 잡아라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